예, 아까 기체 흡수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 산소 이동. 이동까지 해서 세포가 열심히 해서 이제 쓴단 말이죠. 쓰고 나면 뭐가 생겨요? 쓰레기들이 생기죠. 그렇죠? 노폐물들이 생깁니다. 뭐하고? 물, 이산화탄소. 근데 이산화탄소랑 물은 좀 단순해요. 이산화탄소는 활장에 의해서 녹아서 간 다음에 기체 교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나가요. 그래서 호흡으로 나가고, 아 참고로 이게 나는 코가 좀 막혀가지고 좀 못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도 호흡하는 거 두 개가 있죠. 입이랑 코가 있죠. 뭘로 쉬어야 될까요? 코로 쉬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코는 털들이 있어요. 코털. 물론 코털이 삐져나오면 좀 짜증나지만 그 코털들이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털, 그리고 여기가 참고 그런 먼지 걸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길어서 공기가 지나치게 차가우면 사실 좀 그렇잖아. 그 체온에도 문제가 생기잖아. 그런 걸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일단 좀 필요하고, 입으로 숨을 쉬면은 그런 곳이 없어요. 애초에 입은 그냥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 숨 쉬는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입으로 쉬다 보면은 변기를 다 먹습니다. 물론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코로 보다 보면 숨이 안 쉬어져서 그렇게 돼요. 특히 비염이 심하거나 코골이가 심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최악은 비염으로 한쪽이 막히고 코감기로 한쪽이 더 막혀서 양쪽이 막히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았거든? 5년 전에 겪었어요. 파주에서 일할 때. 너무 힘들었어 그때. 4일 동안 10시간 잤거든. 하루에 10시간이 아니에요. 4일 10시간이에요. 3시간 잤단 얘기야.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진짜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코가 막혀갖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미칠 것 같아. 자, 여하튼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해호흡으로 내보내면 되고, 물도 호흡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생겨요? 우리가 찬바람에서 찬 곳에서 숨 쉬면 뭐가 만들어져요? 기 만들어지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내신 공기 속에 있는 물기가 순식간에 얼어서 생기는 거예요. 즉 물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있죠?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땀 흘리고 있어요. 더위 약해 내가. 그리고 화장실 가시죠. 그것도 있고요. 물이 가장 배출법이 많아요. 폐로 가기도 하고 땀으로 가기도 하고 콩팥으로 가기도 하고. 문제는 얘예요. 프로틴. 얘는 아까 포도당의 경우는 세포를 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 없거든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뭘 만들죠? 암모니아가 나와요. 이 암모니아가 뭐가 문제인데요? 암모니아는요, 물에 녹으면 암모니아 수가 됩니다. 강력한 염기성 물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pH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즉 독약이에요. 그래서 뭘 해줘? 간에서 배독작용을 해줍니다. 뭘로요? 요소로요. 요소. 이게 요소가 되기도 하고 요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산. 사실 우리 몸에서는 요산이 흔치 않습니다. 요산 경우도 있어요. 일부 생선이나 어류, 게는 요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게가 문제가 돼. 왜요? 게가 있으면 뭘 해야 되죠? 데리고 나가야죠. 데리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산책 안 시키면 그건 동물 학대예요. 진짜야. 물론 작은 개는 많이는 안 해도 돼. 근데 비글을 산책을 안 시킨다. 코카스페니어를 산책을 안 시킨다. 그 다음 또 뭐 있어? 슈나우저를 산책을 안 시킨다? 큰일 날 짓이에요. 왜요? 님들 소파와 침대가 다 걸레짝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 하기 싫으면요, 데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땅 파고 실컷 놀게 둬야 돼요. 매일매일
2시간 이상. 그래서 걔네가 야랄면인 거야. 원래 사냥개들이라서 그래요. 걔네가 원래 사냥개 품종이라서. 진돗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돗개는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 개체마다 다르지만. 근데 이놈들은요 안에서 얘가 약간 깔끔도는 애들이라서 지 영역 안에서는 권리를 안 볼라 그래. 안 볼라 그래. 물론 나이 먹으면 그냥 싸. 자기도 못 참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안 볼라 그래. 그 진돗개도 묶어놓고 키우면 안 돼요. 참다 사는 거야 거기에서. 못 참겠어서. 진짜 농담 안 하고 분명히 아까 아침에 밥 먹이고 쌌거든? 근데 데리고 나가자. 데리고 나가잖아? 또 싸! 심지어 아침보다 더 많이 싸! 이 새끼 왜 안에 뭔 똥 만드는 기계가 들어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이 싸. 그때 거의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좀 비유가 약간 좀 엮이긴 한데 좀 그런데 우리 그 베이커리 같은 데서 생크림 짜는 기계 있지. 그걸로 응아 짜듯이 그렇게 싸는 거야. 진짜 그런 느낌이야. 진짜 그렇게 많이 싸. 아 미안해 비유가 좀 안 좋았어. 근데 그거 외에는 내가 와닿는 그 느낌이 없어. 아 진짜 많이 싸 형들. 그 와중에 오줌 그렇게 많이 넣어요. 무슨 나 한강 나온 줄 알았어. 근데 그 오줌이 여러분들 독일 같은 데서 애완동물세 받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왜 받을까요? 길거리에 막 이게 개들 오줌이 부시성이 엄청 강해. 개 오줌이 생각보다 부시성이 세요. 그 때문에 요산 들어가가지고 요산이 산성이에요. 산성이지. 말 그대로 산성이야. 그래서 저게 강산이야. 그래서 부식을 시켜요. 그 부식되는 그런 구조물들에 대한 보수기야 보수기. 그래서 받아요 저거는. 동물세를 그래서 받습니다. 이유가 있어 그게. 반려동물세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저걸 안 싸면 그리고 저 냄새가 그 개 오줌 냄새예요. 그 관리 더럽게 하라고 그 개 냄새 나잖아. 그 오줌 찌린내. 진동을 하잖아. 그 시골개 같은 데 키우는 데서 산책만 잘 시켜도 그거 훨씬 덜 나요. 훨씬 덜 나요. 물론 산책을 잘 시켜도 털갈이는 못 피해요. 그건 다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투투 뱉었는데 개털 나오는 그 기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자 여하튼 이 요소로 바꾼 다음에 이제 콩팥에 가서 여과가 되죠. 뭐 여과 과정은 다 아실 테니까 솔직히 내가 그것까지 다 다루는 거는 여기서도 없고요. 이미 다 2-2에서 했으니까 그쵸? 자, 뭐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일단 걸러야죠. 여과. 그쵸? 그 다음 세연아 뭐 해야 돼? 제흡수지 제흡수. 어휴 그냥 딱 어떤 거 생각하면 여러분 청소 과정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 과정. 맨 처음 청소해야 될 게 뭐예요? 일단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큰 옷이랑 책상 이런 거 싹 다 빼야지. 책 꽂고 빨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불 갖다 놓고 그 다음 새 옷도 잘 개놓고 그게 일단 첫 번째죠. 그래서 크게 작은 애만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일 기말고사 볼 거 그 시험지 페이퍼야. 종이가 떨어졌어 한 장. 그건 이제 흡수해야지. 그거 버리면 그 다음에 시험 못 보는데. 그런 거 흡수해야지. 또는 샤프심이야. 샤프심 쪼가리 말고 샤프심 그 통이야. 그런 거 살려야지. 들어있는 거면. 그런 식으로 짜잘짜잘한 것도 이제 좀 치워야죠.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돼? 책상 위에 있는 먼지 이런 거 다 털어내야지. 요렇게죠. 그래서 크기가 작은 입장. 얘네가 이제 걸러지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걸려요? 포도당과 아미노산 등이 걸러지죠. 포도당과 아미노산 등 얘네가 문제니까.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돼?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100% 재흡수하죠. 그래서 얘가 확산이 아닌 거예요. 확산은 100%가 안 돼요. 쟤네들에서 뭐 한다? 능동수송이라는 걸 한다. 억지로 에너지 ATP를 써서 억지로 들고 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근데 당연히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딱 이미지로 얘기하면 이거야.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학급지 교실의 쓰레기통이 거의 산 수준으로 차 있어. 자, 여기서 아주 착한 놈이면 꾹 눌러줘야 돼. 근데 내가 슬리퍼라서 못 누르겠어. 그래서 살그머니 휴지만 놓고 나갈 거야. 휴지 싹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꼭 떨어져요. 뭔가 떨어져. 그럼 여기서 이제 양심 없는 놈은 에이 난 됐으니까 그냥 갈래 하고 가는 놈도 있겠지만 난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럼 아이씨 하고 다시 올려. 그럼 또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아이씨 하고 또 올려. 이게 당뇨예요. 뭔 소리야? 포도당을 안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흡수를 해도 자꾸 빠져나가 확산이. 그러니까 흡수 속도가 확산 속도보다 월등히 빨라가지고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크니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재흡수를 했는데도 일부가 확산돼서 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 오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당뇨예요. 언제 그 오줌 먹으면 단맛을 나긴 하죠. 나긴 하겠지만 그거 드실래요? 난다고는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동굴에 갇히거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오줌 먹고 살 일은 없겠죠? 그렇죠? 아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그 동굴에서 죽게 생기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하러 먹어? 알아. 그거는 아는 게 병이에요. 모르는 게 나. 모르는 게 나. 뭐 하려고 그런 거 봐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치 뭐랑 비슷해. 여러분들 분리수거 날짜 있는 날 보면 왜 그런 거 있지. 엄마나 다른 분들이 야 가는 길에 이거 더 분리수거 더 해라 하면서 이렇게 더 주시는 그런 느낌. 마치 이제 영화로 끝나니까 요소하고 크레아틴 이거를 추가로 이것도 농도를 거슬러서 더 짜내는 거예요. 얘네가 난 이 분비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얘네가 며칠 만에 나올 때가 있어. 막 장마 같은 때는 걔들 못 나오거든. 왜냐면 이놈들이 옷을 입어버리는 듯한 애들이 아니라서 내 카톡프사나 그 커뮤니티 그 사진 보면 알겠지만 얘네는 옷을 입은 녀석들이 아니에요. 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옷을 입힐 수가 없어. 그리고 얘네들하고 맞는 비옷 사이즈가 없어. 23kg인데 어떻게 입힐 거야? 서로 합쳐서 아니 합쳐도 23이라니까요? 둘이 각각이? 그걸 어떻게 해? 덩치가 그래. 덩치가 얘네는 물론 흰둥이는 약간 괴지긴 한데 괴지가 뭐냐고요? 내가 괴지라고 하는데 이놈이 갱년기 와갖고 아들이 좀 남기잖아? 아들내미? 반다리가 다 남기잖아? 그러면 반다리 그릇 갖고 다 처먹고 있어. 특히 막 닭고기 같은 거 해주잖아. 환장을 하고 먹어. 거의 설거지를 하는 계속 혓바닥으로 막 설거지하듯이 핥고 있어. 귀엽긴 한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지. 뭐 하여튼 그 비 온다는 그래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거든. 그래서 나가잖아. 그러면 반다리가 안 나오는데 계속 보려고 해. 마치 끝까지 잘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놈 아주 뽕을 뽑으려고 하는구만. 한 5번을 그래. 심한 경우 7번까지 됐어. 야 안 나오잖아 임마 하면서 데리고 나가지 그러고. 이런 거 하지. 그래서 이렇게 분비가 되고 나중에 오줌을 거쳐서 이제 오줌을 해서 이제 화장실 가셔야지. 자, 근데 아까 그때 얘기했지만 이 유린 소변 말고 큰 거는 배설이 아니라 그랬어요. 배설이 아닙니다. 왜? 장속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장속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뭔 개소리냐? 이건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 두루마리 심과 똑같은 상태예요. 요 두루마리 휴지심 안쪽이랑 여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 속은 입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요. 또 항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요. 요 관하고 똑같은 거야. 거대한 관이야. 변형된 관. 그럼 이거를 바퀴라고 봐야 되냐 아니라고 봐야 되냐 이거지. 바퀴지 이거는 엄연히 연결돼 있잖아. 그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3-1 배울 때 내분미선, 그러니까 외분미샘, 내분미샘 이거 배운 적 있죠? 호르몬에서. 호르몬이 내분미샘이잖아. 그게 그 내자가 왜 그러냐면은 물론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서기도 해. 원래 뜻은 그건데 한편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효소가 외분미샘인 이유는 뭐야? 장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야. 그 장은 못 바뀌거든. 수학적으로 보면 그거 말이 돼요. 그래서 즉 응아는 밖에서 밖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배출입니다. 배설이 아니에요. 물론 방송에서는 DDONG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설물로 표시를 하죠. 배출물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래서 배설물로 표시는 하나 엄밀한 생물학적 의미의 배설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요소를 확인하는 게 뭐냐? 이 생콩즙에 있는 요소를 생콩즙이요. 요소를 다시 분해해줘요. 뭘로?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로. 그게 저 유레이스인데 저 생콩즙이 계속 저거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암모니아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뭐냐면요. 오줌에다가 BTB 용액이라고 했어요. BTB 용액. 자, 여기서 잠깐 화학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잠깐 화학 얘기할게요. 물리과가 화학 얘기를 하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우리가 산성, 염기성, 중간에 중성이죠, 그죠? 그치? 이 정도는 다 알지? 초등학교에서 저 정도 나와요. 양배추지기는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게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물질이 있잖아.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리트머스 종이죠? 리트머스 종이 그 빨간색 그도 있고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 있어서 묻혔을 때 색깔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산성이나 염기성이라 보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걸 그렇게 어떤 이 물질의 산염기성을 드러내주는 보여주는 약을 지시약이라고 해요. 여기서 지시는요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 지시약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요 BTB입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주는지는 뭐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얘네는 산성에서는 노란색을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에다가 BTB용액 넣고 계속 뿌 이렇게 빨고 있으면 약간 노래져요. 약간 노래집니다. 왜? 탄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성에서는 녹색을 띱니다. 그 다음 염기에서는 파란색이 돼요. 근데 이게 꽤 정확하게 맞아요. 즉 여기는 염기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암모니아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요소의 구성 요소를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요소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유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리트머스가 있고요. 페놀프탈레인은 좀 염기성 전용입니다. 페놀프탈레인 그 염기성에서 빨갛게 변하는 애 있죠. 물론 정확히 빨갛게가 아니라 약간 자줏빛이에요.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좀 특이한 약이에요. 여러 페놀프탈레인이 산성에서 반응하는 건 몰랐죠. 산성에서도 반응합니다. 이거 처음 들었지? 다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산성용액이 아니에요. 염산 같은 거 말고요. 엄청나게 강한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pH가 마이너스인 거 본 적 있어요? pH가 마이너스인 거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안 씁니다 거의. 왜? 너무 위험해요. 반응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걸 초강산이라고 해요. 엄청 센 산이야. pH가 마이너스 1이면 어느 정도냐면 수소이온 농도가 10배야. 10배. 마이너스 1만 해도 100배야 2년은. 내가 얘기했죠. 로그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갈수록 엄청 빨리 커지는 거야. 거기에서는 페놀프탈레인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가홍색을 띄어요. 약간 빨간색이야. 그 우리가 보는 빨간색이 약간 그 보랏빛 도는 그런 느낌이거든. 자주색, 마이어렛이야. 약간 마이어렛 색깔인데 여기 진짜 레드야. 크림슨. 약간 피피 색깔이야. 좀 달라요. 궁금하시면 초강산 페놀프탈린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색깔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신기한 나와. 이거 말고도 지시약들은 많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지시약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시약은 절대로 왕창 넣으면 안 됩니다. 왕창 넣으면 안 돼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지시약은 반드시 조금만 넣어야 돼요. 지시약 자체가 산염기를 띱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요 지시약의 산성 그게 나와요. 지시약의 성질이 나와요. 왜 그렇잖아. 그래서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 양념 같은 거 초장 적당히 묻혀야 돼. 왜? 너무 초장 많이 묻히면 뭐야? 초장을 찍어 먹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초장을 발라 뭐야? 초장을 먹는 거야 우리는 회를 먹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시약은 소량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오차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내용 쉬워요. 이제부터 내용 쉬워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영양소 분해하는 소화계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호흡기도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옮겨주는 순환계 그리고 다시 그 노폐물들을 없애주는 배설계 이 4개의 기관계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은 다 달라요. 각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착착착착 연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 서로 도우면서 서로 보완해주면서 하는 거죠. 쉽죠? 별 내용 아닙니다. 왜 내가 여기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지? 왜 자꾸 내가 캥기지? 뒤에 거 보니까 어이씨 좀 긁히는데? 아니 저기 봐봐 33줄 아이씨 기분 나빠. 이거 약간 좀 긁히는데 이거? 웃지마! 웃지마 이씨. 자 물질대사 건강 그렇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붙고 아니면 하나고 붙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1인자가 돼서 어느 분야에 근데 아파서 개개돼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약사계 약사협회 막 이런데 협회장이 됐어. 돈 버는 거 이제 따놓은 당상이야. 근데 그 고지혈증으로 쓰러져 버렸네. 무슨 의미였어? 그죠? 건강이 최고시다. 즉 뭐냐? 사실은 살찌는 이유는요. 고백을 해야지 솔직히. 웃지 마. 뭐예요? 많이 퍼먹고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솔직히 웃지 마. 왜 이렇게 비웃어? 그러지 마. 많이 들어오는 에너지에 비해서 많이 안 쓴다는 얘기지. 돈을 일해야 되는데 먹는 걸 이러고 있어요. 사실 요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다 이쪽이야. 영양 과다야. 요새 물론 영양 부족인 사람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거는.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도 다 나오잖아. 그리고 사실 극단적으로 그렇게 좀 형편이 딱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도. 근데 예전에는 막 5, 60년대 진짜 전쟁 후에 보면은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소득이 막 1달러 이러는 시대거든요. 1달러는 다 떠오는 거예요. 연 GDP가. 1년 총생산이 1달러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데는 진짜로 그냥 뭐 먹고 살 게 없던 그런 시대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그래도 먹을 거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고 너무 먹어서 문제인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소비량을 늘려야 돼요. 나도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산책하시잖아요. 산책은 있잖아. 개들 페이스에 맞춰야 돼. 개들은 뛰어다니기도 좋아하지만 개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냄새 졸라 오래 맡아요. 한 3분은 있어. 도대체 저기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어. 기다려야 돼. 어느 정도 기다려줘. 왜냐면 나갈 일이 없으니까.
얘들 딱해서 기다리긴 하는데 아니 무슨 시부기가 더 있는 거야. 어떤 경우는 거기 파고 있어. 그래서 엄마 가자 하면서 이제 이러고 가지 그때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양 균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먹을 거 줄여야 돼. 나를 먹을 거 줄여야 돼. 자 기초대사량이 있고 일회대사량이 있습니다. 자 기초대사량이란 건 뭐냐? 기초로 즉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인 거예요. 뭐야? 체온 조절. 이걸 해야지. 이거 안 하고 사람 죽어요. 그치? 심장박동. 심장 멈춰라 해서 멈추면 어떡해. 아무리 심쿵할 것 같아요. 진짜 심쿵하면 안 돼요. 또 심장, 즉 무슨 얘기냐면 심장이 뛰는데도 에너지를 씁니다. 이상하죠 근데. 잘 생각해봐. 심장이 혈관을 지들한테 막 갖다 주잖아. 지는 뭐 먹고 살아요? 그지?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심장 혈액이 막 가잖아요. 심장의 돌력이 온몸으로 다 퍼지잖아. 정작 심장은 뭘 먹고 살지? 나무기 없는데요? 있습니다. 관상동맥이라고 따로 있어요. 관상동맥이라고 있어요. 심장 안으로 흐르는 게 있어. 동맥, 대동맥에서 갈라서 나와 미리. 그래서 그 관상동맥에는 피로 먹고 삽니다. 심장이 멍청하지 않지. 지금도 되겠지. 어떻게 그 혼자서 이래. 그리고 심장은요 전기신으로 움직여요. 전기신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 쓰는 거야. 그 왜 그 CPR 말고 제세동기 있죠. 그팍 이렇게 해가지고 볼트 팍 올리는 거. 그게 안에 있는 전력을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거 달고 있어야 죽어도 계속 살아나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몇 번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못해요. 이미 늦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골든아워, 골든타임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골든아워하고 크리티컬 타임은 다른 겁니다. 골든아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크리티컬 아워는 납치됐을 때 그 피해자가 살아있을 시간을 얘기합니다. 왜? 맞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거는 골든 타임입니다. 범죄에서 납치됐을 때 그 피해자가 생존하는 거는 특히 아동 납치 때. 아동 납치는 6시간 이내거든요. 6시간 이내에 아이 구조 못하면 진짜 위험해져요. 왜요? 울잖아, 배고프다. 배고프고 그 컨트롤이 힘들어져. 물론 그런 분들은 개박살을 내줘야지. 실제로 미국에서도 애들 상대로 범죄 저지른 놈들은 사람 취급 안 받아. 교도소에서 진짜 교도원들이 붙어 있어. 안 그러면 진짜 맞아주기 때문에 진짜 맞아주고. 특히 애들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진짜 죽일 린치 나야 돼. 대두들겨 맞는데. 같이 우리도 다 애들 상대로 안 했다 이런 거지. 그 재소자들. 재수자들이 사람 취급 못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똥을 보고 뭐라 해야지. 진짜 똑같은 놈이. 근데 솔직히 아동범죄는 진짜 나도 좀 용서가 안 되긴 하더라. 여하튼 기초대사량은 이렇게 심장박동이나 혈액순환, 물질 합성 등 최소한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시에 끝나고 학원에서 집으로 갔어요. 야식으로 피자랑 치킨이 있어. 못 참고 막 드셨어. 그러고 이제 씻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 붓는 건 다음 문제고 생각보다 배고프다? 생각보다 배고파. 약간 뭔가 아침에 배가 약간 더 민 느낌이 있어. 오히려 약간 역설적으로 민 느낌 나. 왜 그러냐면 밤새 움직여서 그래요. 밤새 움직인다고 그래요. 소화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소화기관이 막 움직여요 그때. 그래서 오히려 그 밤에 저녁에 일찍 먹고 배고플 때 그냥 물 몇 잔 먹고 조용히 자잖아. 그러고 나서 일어나잖아. 생각보다 처음엔 배가 고파. 생각보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 물론 낮에 시간 지나면 배고파지지. 그래서 먹긴 해야 되는데 밤에 뭘 많이 안 먹고 잔 뒤에는 소화기관이 쉬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덜 힘들어요. 덜 힘들어. 밤새 이렇게 소화기관이 움직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써. 소화기 움직이는 과정, 이것도 근육이나 움직이는 거로 이거 에너지 다 씁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대사량. 그 외에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활동대사량입니다. 활동대사량이고 그리고 그거를 포함한 우리가 하루 동안 쓰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을 하루 1일 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저기 있는 원반 전체가 1일 대사량인 거예요. 대사량이고 그 중에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대사량이 기초고 우리가 일하면서 생기는 게 활동대사량이죠. 예를 들어서 학원에 오기 위해서 걸어온다라든지 공부를 한다라든지 나처럼 좀 떠드는 거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활동대사량에 포함이 됩니다. 기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타는 뭐 소화라든지 그런 걸로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중요한 비중은 아니긴 해. 그냥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라고 그냥 넣어놓은 거야. 자, 대사성 질환 말 그대로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살찌는 거요. 유전도 있어요. 유전도 있어요. 환경의 영향이 크지만 유전성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 어머니가 잘 찌신 체질이야. 각오하셔야 돼요. 님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내 어머니가 내가 그러거든. 내 어머니가 내가 그래요. 내 어머니도 잘 드시면은 그게 다 몸으로 가. 내가 그래. 아버지가 안 좋으셨거든. 아버지는 생각보다 잘 안 찌셨어. 물론 요새는 좀 바뀌셨는데 아니 난 먹기만 하고 다 찌는 거야. 물론 나는 과학을 그래도 한 사람이라서 난 물만 먹어도 쪄 이런 개소리는 못해요. 그건 개소리예요. 절대로 물만 먹지 않거든요. 물만 먹어도 찐다는 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물 먹어도 다이지 하나는 먹게 돼 있어요. 물 먹으면서 다이지 하나를 먹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대신 먹은 대로 찐다고 얘기는 하지. 질환의 종류는 다 보이실 거고요. 거기서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좀 다릅니다. 고자가 달라요. 고혈압은 진짜 고예요. 높을 고자예요. 여기서 최소혈압이 올라가는 게 문제고요. 고지혈증의 고는요. 고체할 때 고자입니다. 굽는다는 얘기예요. 피가 굽는 겁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피가 찐득찐득한 거예요. 이 고자입니다. 그거 고지혈증 그 고자가 아니에요. 그 고혈압의 고자가 아닙니다. 이거 달라요. 피가 찐득찐득해서 굽는 걸 얘기해요. 지방간, 이건 다 아실 거고요. 이 지방간이 잘못해서 간염 내지는 간암까지도 발전을 하는 거죠. 당뇨는 여기서 당뇨만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당뇨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전성 당뇨가 있습니다. 애들 중에 있어 이거. 유전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 일형 당뇨라고 했는데 당뇨가 두 종류거든요. 선천성 당뇨예요. 나는 이쪽이 아니야. 걸리게 되면 난 이쪽이에요. 일형은 아까 우리가 포도당을 조절해주는 포도당을 줄여주는 건 누가 한다 그랬지 세연아? 인슐린이 한다 그랬죠?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적은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운이 없는 거야. 이건 유전이에요. 나 한 명 봤어요. 그럼 약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되죠.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저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 운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그 DNA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가 빠진 거야. 잘못해가지고 DNA에서. 그래서 이게 생산이 안 돼 제대로. 이 사람들은 평생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운 없는 케이스예요. 애기 때부터 조심해야 돼 쟤네는. 애기 때도 관리해줘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 형은 원래는 인슐린이 잘 나와. 인슐린 양은 충분해. 근데 인슐린이 잘 안 먹혀요. 일이.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원래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받아서 세포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이거랑 비유가 안 맞지만 느낌은 비슷한, 감성이 비슷한 걸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들이 엄마에게서 맨날 듣는 잔소리 뭐 있어요? 뭐 있어? 은재는 뭐야? 엄마한테 듣는 소리 제일 많이 듣는 거 하나만. 어? 공부해라. 제발 공부 좀 해 이런 분도 있으시고 어떤 경우는 제발 계획 세우고 다녀 이런 사람도 있고
제발 덤벙대지 마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잔소리 중에도 아 또 저 소리 하면서 안 먹히는 경우 있지. 아 또 저 소리야. 제일 많이 들은 거. 그 잘 안 먹히잖아. 그래서 잔소리해도 나중에 어머님도 본인이 말씀하셔. 제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진짜 그런 경우 있어. 그런 것처럼 인슐린이 계속 나오니까 이 인슐린을 제대로 세포가 못 받는 거예요. 원래 받아들여야 되거든 간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간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만 좀 봐 이제 하면서 안 받는 거야.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포도당을 저장을 못하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이 제흡수 분비 과정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형남용입니다. 뭐예요? 후천성이에요. 후천성입니다. 사실 내가 당뇨를 많이 안 먹어야 되는데 이 당뇨가 여러 가지 생기는데 알코올성 당뇨도 있고요. 나는 단거름에만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당뇨를 내가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나도 좀 위험하긴 해. 그래서 나도 좀 조심하고 있어요. 얼른 빨리 살을 빼야 돼. 그래서 2025년에는 어떻게든지 살을 빼려고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근데 어떻게든 해야지. 니네는 수업하다가 만약에 부원장이 오늘 홍범 선생님이 입원해가지고 이제 우리 수업 못하겠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런 질병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해야 되라고. 근데 이게 제대로 운동하려면 잘 힘들어. 사실 반다리는 잘 운동을 해. 실제 내가 뛰잖아? 팍팍팍팍 잘도 뛰어다녀. 다리 기운이 좋았고. 근데 엄마가 못해. 엄마가 이제 관절염이 좀 있어서 그래서 둘이 같이 산책할 때는 엄마를 조금 배려해서 내가 천천히 가.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운동이 안 돼요. 엄마가 진돌이에요. 그때 얘기했지. 엄마인지 모르고 지었어. 엄마인지 모르고 지었어. 자, 오늘이 1월 5일이죠. 열흘 뒤가 진돌이 반달이 생일이야. 반달이 1월 15일에 태어났어. 2015년 1월 15일. 만 10살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네. 엄마는 14살이야. 엄마는 14살이야. 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자, 여튼 여기까지가 기관계의 작용입니다. 사실 이 파트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많지는 않습니다.